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두 번째 패널 세션 토론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실 분들은 이런 장소와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고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나오실 연사 중에 한 분의 이제 현역 시절 스페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에 이제 참가해 주실 분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 내가 조원님 저 선수요? 사진 찍나요? 어? 나중에 사진.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분은 K리그, J리그, 그다음에 차이나 슈퍼리그,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시다가 올 3월에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이제 인생을 더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JTBC의 조원희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이따가 사진 같이 찍어. 저랑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역한 사이라서 그래도 오늘은 해설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글쎄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한 프로에서 한 17년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받다가 막상 이제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알리고 싶고 나는 축구 선수는 그만두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 자체가 조금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저희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아들 데리고 학교를 가면서도 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라보고 막 이러는 게 조금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축구를 하는 거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특히 이제 김병지 선배님이 이제 또 홍병지라는 채널에서 이제 축구 컨텐츠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뭐 슈퍼러브라는 팀도 다 축구 컨텐츠를 하는 데가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계획적이다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병정님께 연락드리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해설도 같이 하고 지금은 현재까지는 가족이랑 같이 운동을 그만뒀으면 좀 더 가족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바쁘게 좀 정신없이 좀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아프시게 되시면 지도자의 길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지도자의 길을 선택을 하시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조원희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랬던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도자랑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시니까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수원에서 서울에서 이제 수원으로 맨날 아침 출퇴근을 이제 3년 동안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원이라는 팀에 9년 동안 있었지만 해외 생활을 빼고 9년 동안 이제 팀에 있었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은퇴 전까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출발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9시에 집에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 생활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제 자신은 또 그걸 또 지도자분들은 항상 감동이 꽂힌 분들 더 일찍 오셨고 그 후에 퇴근도 더 늦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지금은 나 바로는 지도자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아, 이 생활을 난 또 해야 돼? 근데 더 힘들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고 지도자 당연히 뭐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좀 성격도 좀 더 적극적인 편이어서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했는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이 힘드셔서.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좀 참 좀 그렇긴 한데 지금 4, 5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쉬고 싶다. 아직까지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롭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틀에 박힌 것보다 규칙적인 것보다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좀 후회 없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되게 열심히 운동 생활에 전념하셨고 또 되게 성실하게 임하셨던 운동 선수 생활이셨던 거를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었고 또 제가 익히 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좀 더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스포츠 뉴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인플루언서인 슈퍼러브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겸 그다음에 대표이신 김동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훈남 제가 한번 쭉 오늘 한번 이렇게 좀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좀 뵙고 이렇게 촬영장에서 뵙고 이렇게 하다가 한번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쭉 다 뒤져봤거든요. 김동준 대표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잘생겼다. 그 다음에 훈남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뻔뻔하십니다. 예, 들으시죠. 예. 인정하시는, 뭐, 인정을 바로 하신다니까 또 제가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을. 더 인정을 해놔요. 학교요. 네, 제가 학교도 찾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에 또 같이 나오는 많은 얘기가 영어가 매우 유창하다. 슈퍼러브에서 영어를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은 영상에 나오는 건 만만해 보이는데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세계 정상의 최고 명문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다라고 써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님과 동문이십니다. 저희 유펜이라는 정정하자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드러만 같습니다. 3학년까지 하고 많이 다행이죠. 지금은 과거를 좀 오래 가지고 지금 저는 제적 안 잘했어. 들어가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분, 지금 뭐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기존 영역에서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보면, 기존에 쌓으셨던 어떤 예를 들면 뭐, 또 어쨌든 대기업에 취업도 하셨던 분이시니까. 그거는 저는 전 학교에서 봐보고. 그래요? 그럼 밥안 가고. 예. 제가 잘못 찾았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여태까지 어떤 그 싸우셨던 거와 공부하셨던 거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근데 새로운 거를 시작하고 도전한다는 건 되게 많은 고민들과 되게 많은 망설임들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두 분은 새로운 결정을 하시게 된 원동력이
아니면 그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뭐 기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원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뭔가 노출을 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축구에 대한 소통을 좀 더 나누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저희 아들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친구들에게 조금 더 뭔가 조언이라는 이름을 좀 더 알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쪽이 제일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슈퍼로브. 근데 그래서 이제 슈퍼로브랑 같이 이제 좀 더 찾아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콘텐츠를 축구 콘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좀 유튜브를 한다 전에는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뭐 그래도 뭐 프로 생활도 오래 했었고 프리미어리그도 다녀왔었고 나아가서 뭐 조금 더 많이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던 친구가 왜 유튜브를 가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하냐라는 그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지금은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중국 리그를 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팀들만 하셨죠. 돈도 많고. 우선은 가게 됐는데 중국 리그를 갔는데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축구 팬들이. 아, 네가 왜 중국 리그를 가야 되냐. 한국 축구에 아주 네가 망신을 지금 다 주고 있다. 넌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가고 나서 모든 선수들이 중국으로 다 참여하게 됐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중국을 가게 됐어요. 뭐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국 축구가 붐이 완전 전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이 다 왔었기 때문에 뭐 조금 많이 흥행도로 갔었던 그런 생각에 저 또한 유튜브를 같이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책도 하고 저희에 대한 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그런 중국에 갔었던 그런 기억들을 한번 토대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간 거에 있어서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 그렇게 지금 너무 좋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저는 일단 재미가 중요해서 일단 재미있어서 다른 것들보다 이제 재밌는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스포츠를 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포츠 콘텐츠를 나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인즉슨 나는 라이브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는 원희 형님 같은 분이 뛰는 경기를 라이브로 보거나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스포츠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그랬을 때 내가 보는 라이브 경기 숫자 한 경기, 두 경기 하이라이트 내가 좋아하는 팀 3-4경기죠 근데 저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경기는 아닌 스포츠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 영상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같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기 외적으로도 볼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죠. 그럼 그 생각이 언제쯤 하시게 된 거예요? 16년도인가? 16년도면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30살. 30살.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게 그 이창주 선수가 농구골대 골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존 경기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축구 선수가 농구골대 넣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스포츠 아니냐 했을 때 스포츠는 또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이 되게 큰 거 같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곳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그러면 지금 같이 하시는 그 박한바라는 분이가 그때 30살쯤에 사실 저희는 27살, 26살이죠. 2년도에 사실은 시작을 했죠. 다른 걸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그냥 기부 문화를 좀 재밌게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기부 프로젝트를 사실 진행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축구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생일 모금 캠페인이라고. 생일 모금? 네, 그러니까 생일날 보통 선물을 주고받거나 뭐 밥 먹잖아요. 친구들이 못 사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기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생일인데
제 페이스북에 뜨잖아요. 이번 주에 오늘 이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제가 생일이면 제 타임라인에다가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근데 제 생일인데 오늘 제 생일날 선물 주지 마시고 차라리 그분을 소아만자 치료비를 기부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타임라인에 글을 올리면은 친구들이 다 저한테 축하해 주려고 와서 제 글을 보고 그럼 내가 선물 대신에 기부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도록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한 1년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부금도 꽤 모였어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화화로까지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한국에는 사실 이미 돈을 주고받는 문화가 많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미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 장례식 이런 것들에서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일마저 또 돈을 주고받는 잘안 되고 근데 어린 나이에 기부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또한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어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지금 어쨌든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또 스포츠 쪽에 선수로서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해설자로 계시고 또 미디어 쪽에 이제 첫 발을 디디신 이제 조원희 해설위원님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포츠의 축구 쪽에 가장 큰 이제 유튜브 채널인 슈퍼러브의 이제 대표님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스포츠 뉴 미디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되게 생소할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만한 얘기인데 스포츠 뉴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검색 것들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이제 SNS나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기반으로 스포츠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활동을 스포츠 뉴 미디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감스트, 그 다음에 동준 대표님,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별로 인정하진 않지만 박문성 해설위원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어쨌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계시더라고요.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친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멀었죠. 아니 농담이고요. 네. 사실 위원님이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정말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죠. 기자님이었는데 해설위원에 도전을 해서 메이저 SBS 해설위원이셨는데 아프리카에서 해설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잘하시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어떤 글이 올라온 것들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뉴 미디어 플랫폼 스포츠 산업을 움직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리면 감스트의 월드컵 방송 중계 누적 시청자는 35만 명이었다. 그리고 공급자의 방송 공급을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던 전통적인 미디어 소비에서 SNS,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 미디어 소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감스트가 등장했을 때 온라인상에서 소위 B급 방송을 진행하던 그가 축구 이미지를 해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존재했지만 하지만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통해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스포츠를 소비할 수 있었다. 스포츠와 뉴미디어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가장 제가 보기에는 와닿았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원희 선수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해설자의 길로 들어서시면서 이제 스포츠 미디어 쪽에 이제 그 첫걸음을 뛰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쭉 기사 중에 보니까 그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에서 조원희 선수가 정말 해설을 위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해설이라는 것들이 또 저희들한테는 되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듣기만 하고 예를 들면 그냥 뭐 가끔 다큐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그냥 뭐 많은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넘기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직접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이제 해설을 하고 계시니까 해설을 이제 시작하신 시점부터 지금까지 잠깐 느끼신 거나 예를 들면 해설자들에 대한 고충?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해설자시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해설을 할 때 좀 선수 명단만 양 팀에 오는 선수 명단만 이제 보고 이 선수의 장단점을 많이 이제 준비를 좀 하면 모든 게 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리허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의 장점도 단점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인지 예를 들어 뭐 5경기에 이 팀이 지금 정말로 몇 승 몇 무 몇 패에 대한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왔던 지금 팀 사정이든 더 나아가서 양 팀이 상대 전적이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기본 하루에 한 3시간씩은 준비를 해도 모자라요. 그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경기만 해봤지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감독님이 뭐냐 너 오늘 미드필드야 미드필드에서 준비 잘해 라고 해서 그 자리에만 생각을 해봤지 전체를 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네. 뭐 4-2-3-1 네. 뭐 3-5-2 뭐 4-1-4-1 포메이션 이런 거를 전혀 저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 팀은 3백이라고 수비 3명이 나오는지 또 상대는 수비 4명 꼴백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전술적으로 다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는 진짜 축구 공부, 지식적으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전술적인 거, 또 말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저번 경기에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PD님께서 이제 다 드세요. 위원님 저번 아닙니다. 지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계속 위축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할까봐 실수할까봐. 또 제가 뭐 정말 좀 분위기 다운돼 있으니까 한번 살려보니까 자살골 넣은 적이 있어요. 자살골. 아주 기가 막힌 자살골. 뭐 해외 토픽까지 나왔던 자살골이 있으니까. 그 자살골이라고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살골 아닙니다. 자책골 이러시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저는 그러면 무슨 말을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방송국들 중계차에서는 계속 이 말은 안 된다 저 말은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계속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계속 지성이 형이 잘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 너무 나 위축되고 어떻게 하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중계 중이니까 여기서 제가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벌써 화면은 지나가고 있어요. 전 그 화면은 또 선수가 예를 들어 황의조 선수가 슈팅했는데 그걸 못 잡고 있어. 손흥민 선수 뭐 골 넣었는데 그것도 못 잡고 그냥 계속 그냥 자살골인데 자살골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단어적인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써야 되는 적절한 표현법들 이런 것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시 좀 다른 데를 보면서 목소리만 좀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분보다 훨씬 더 해설을 하시기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분은 중계 첫 번째에다가 그 깨지는 목소리라고 너무 질타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시청률이 뚝 떨어져서 거의 뭐 그 방송상 월드 중계 멈췄죠. 그래도 뭐 인지도가 워낙 있으시니까 그 선수분들 혹시 중계 복귀하실 계획이 아 절대 없다. 절대. 네네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좀 네, 뭐 대외적으로는 좀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뭐 대외적으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다시는 뭐 생각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성이 형은 잘 계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확실히 네. 대답하는 게 편하네요.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반대로. 요즘에 런던에서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가끔 통화하면 차라리 내가 전후반 경기를 계속 3경기, 4경기를 뛰지 육아는 못하겠다. 제가 이제 정일이 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맨날 같이 친하니까 정일이 형을 처음 알게 됐던 게 박지성 선수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도죠?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죠. 2005년도에 이제 지성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정일이 형도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형님 이제 형 네덜란드에 계실 텐데 전화가 이제 오신 거. 저는 이제 수원 삼성에 있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뭐냐 지성이 형이 아인토벤에 남는 게 좋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는 게 좋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녁에 9시 몇 분 기억나요. 정확히. 그래서 제 방 침대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딱 그 폴더폰 구하라폰 딱 구하라폰 기억나요. 구하라폰 딱 들고 형이 딱 전 어떻게 할까 뭐냐 지금 고민이 너무 많다.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퍼거슨 감독도 지금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삼성에서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성이 형 막 여기서 지금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는 아인토벤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형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또 지성이 형이 첫 해 갔을 때 그런 힘든 고충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로 힘든데 또 형이 맨체스터 영국이라는 나라 또 가서 또 다시 좀 힘들어하고 좀 그럴까봐 저는 이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틀인가 3일 후에 바로 결정이 이제 형님이 이제 결정하시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성공했죠. 제가 결정은 하진 않았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결정했었고 그때가 되게 많은 고민의 시기의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은 어쨌든 되게 많은 어쨌든 이 고통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새로운 팀에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지금 이 팀에 있으면 제일 이제 적응도 잘 해서 이제 잘 지내서 편한데 또 이런 팀이 나에게 언제 한번 또 불러줄까 아니면 뭐 이런 기회는 또 자주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때 한참 고민을 많이 할 때였었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축구 선수를 많이 알던 때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딱 한 명이었어요. 조원희 선수 한 명. 나머지 다 가지고 조원희 선수 한 명만. 그리고 그 후에 너도 영국에 꼭 성공해서 와라고 했는데 제가 갔어요. 또 영국. 그렇죠. 또 그래도 가게 됐죠. 맞죠. 가게 돼서 근데 경기를 저는 못 뛰는 거예요. 벤치에 계속 앉아야 돼요. 경기는 못 뛰고 벤치에 맨날 몸만 풀고 있고 사이드 나가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끔 솔직히 말씀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맥주를 사가지고 형 집에 갔어요. 근데 형이 야 지성이 이번 주에 경기해야 돼. 계속 술을 사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형한테 이제 좀 기대려고 지성이 형한테도 좀 기대고 좀 너무 힘드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요. 그랬는데 나 시즌 중에 술 마신 적 없다고 지성이 시즌 중에 술 마신 적 없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맥주니까 있지. 맥주는 그래도 무슨 근데 그랬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형이 해주던 음식들이나 또 지성이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거 진짜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럽 생활을 좀 짧게나마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분명히 안 되고 뭐 정말 저는 황인종이라고 하나요? 그쵸. 저한테 계속 차이니스 중국 사람이라고 하물며 또 저는 이제 김치가 먹고 싶으면 김치를 먹고 한번 운동을 한번 갔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좀 그냥 트름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냄새가 애들이 그게 한번 맡았나? 그게 진짜 애들은 정말 미쳤어.
왠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코를 막는 거예요, 애들이. 전 진짜 너무 사실은 그 이후부터 위축 더 됐어요. 저도 A형인데 정말 경기 플레이가 안 돼요. 패스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지성이 형은 유럽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이런 사례를 보면 정말 특히 손흥민 선수, 물론 이제 좀 이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손흥민 선수 정말 리스펙트. 네, 대단한 선수죠, 두 분 다. 최고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얘기가 좀 근데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제가 쭉 한번 또 봤어요. 그동안 이제 슈퍼러브를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쭉 봤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제가 잘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센 것만 봤더니, 국내 선수 16분, 그 다음에 해외 선수가 19분. 이 모든 선수들이랑 뭐 가신 적도 있고 해서 다 촬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쨌든 모든 게 다 생생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촬영에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촬영이 있었다면,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로 딱 봤었을 때, 제일 많은 그 뷰어 수가 나온 거는, 박주성 선수가 850만? 그 이상이 있어요. 네, 850만. 옛날 자료를 옛날 전에 이게 지금 1000만이 넘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았었던 건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요즘 원희 형님이랑 촬영 진짜 많이 해요. 수영장 가서 원희 형님이 수영장에 빠지면서 시저스키 날리는 촬영을 하는데 형이 여기가 다 멍이 다 시원하게 들어가요. 형 보여주세요. 아니, 공 진짜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가장. 네. 기억에 옆에서 남는다? 계속 그 얘기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구나. 이철 선수가 진짜 농구 볼 때도 정말 그거 진짜 또 신기했죠. 그거 한 촬영 시간 어느 정도나? 그거는 진짜 2,000원 진짜 5분 만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재능이나 이런 실력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이천 선수가 진짜 저도 놀란 게 농구 볼 때가 한 40m밖에 있어요. 그렇죠. 이천 선수 딱 차요. 약간 일로 갔어요. 좀 일로 차야 되네. 보통은 일로 차고 싶어도 일로 안 날라요. 일로 차야 되네 하면은 또 일로 가요. 너무 일로 찼네. 이 중간을 차자면 또 일로 중간으로 가요. 그래서 3번 만에 골대를 맞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넣어버렸어요. 정말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박선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계속 경기들을 뛰잖아요. 그때 항상 그 부평고랑 경기를 하면 본인은 항상 선수처럼만 공 찼으면 진짜 소원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도 정말 부천수 최태욱은 정말 볼은 정말 잘 차는 선수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원희 선수도 뭐 되게 잘 차셨던 선수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대표팀도 하셨고 월드컵도 나가셨고 그 선수들이 그런 월드컵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4년에 한 번 있으면 또 23명이 나가야 되니까 정말로 또 요즘 또 해외파들도 많고 또 국내파들도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23명 안에 드는 경쟁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 30명 뽑거든요. 제가 이거 좀 약간 좀 가슴 아픈 일인데 30명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5명을 또 추립니다. 25명을. 차라리 그냥 7명을 아예 다 빼버리지. 근데 25명 명단을 먼저 제출을 합니다. 25명. 뭐 예비 엔트리라고 하죠.
25명. 그래서 25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월드컵을 갔다 왔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제 또 준비를 하면서 25명 안에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도 어떻게 또 바로 2년 연속, 저희 2회 연속 또 월드컵을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죠. 최종 명단이 딱 발표되는 날인데요. 저랑 이근호 선수랑 둘이 빼시더라고요. 허정범. 그래서 바로 그냥 좀 한 몇 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었죠. 네, 정말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미리 알려주시나요? 안 알려주시죠. 그냥 언론 보고 왔나요? 그게 이제 라이브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나가기 2시간 전인가 점심 먹을 때 딱 2시에 발표고 12시에 선수들은 다 모여서 이 안에서 그럼 에이전트들은 미리 다 벌써 알고 있지. 그게 2시에 발표가 있죠. 2명의 근호랑 저랑 빠졌죠. 참 잔인하네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조금 많이 속상했었죠. 많이. 한번 그 조니 위원은 이제 그 지상파 채널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쪽에서 어쨌든 되게 유명한 채널이긴 하지만 그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받으셨을 때 네. 혹시 그 예를 들면 걱정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제가 혹시 좀 쌈마이를 보이지 않을까 뭐 유튜브 채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쌈마이 아니 저 좋아하는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섭외가 왔던 곳이 김병지 선배 채널이었거든요. 그분 아시잖아요. 경지 형이 오라면 가야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뭐 스케줄 뭐 있어 이렇게 이건 뭐 경지 형에 대해 그게 아니고 정말 저희가 엄청 열심히 따르는 선배는 저는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형님 전화가 딱 오셨을 때 출연이구나. 내일 모레 몇 시 가능하겠니? 네. 그럼 바로 저희가 지금 이제 질문해 주는 쌈마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준 대표를 만났죠. 네, 그래서 같이 그때 네. 머리 밀리 맞아요. 네, 그때 질 때. 그때가 이제 머리 많이 그리시네. 그거 혹시 모르시죠? 그 김병지 해설위원이요? 뭐 이제 김병지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그 하시는 꿈병지 TV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동준 대표님이 하시는 그 슈퍼러브라는 그 이제 채널이 있는데 두 팀이 이제 대결을 한 거예요. 그때 프리킥이랑 그다음에 PK였나요? 족구랑 되게 프리킥, 족구, 8대8 그렇게 해서 이제 지는 사람이 이제 그 머리 밀기 그래서 졌죠. 질 수밖에 없죠. 정말 왜 그런 어디서 그런 용감한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선수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쨌든 구독자 수와 뷰어 수를 올리기 위한 어쨌든 그런 좀 판단이신다. 그쵸. 팬들은 또 이런 공모하는 거 좀 좋아하시죠.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희요? 네, 정말.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랑 같이 경기를 하시면 그래도 되게 많이 이기실 것 같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어깨너머로 이제 선수분들이 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뉴미디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미디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하나는 팬베이스 확보라는 차원에서 또 되게 많이들 지금 이쪽 이제 뭐 아까 지금 뭐 운영하시고 있는 채널이나 이런 쪽 감스트나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프로축구 연맹도 그렇고 프로축구 연맹의 또 홍보대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전에는 뭐 프로축구 연맹의 홍보대사 대부분 연예인들이셨거든요. 아실만한 뭐 이런 그런 분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쨌든 뭐 그 감스트님이나 아니면 대표님 같이 이제 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런 홍보 대사를 모셔서 이제 하시고 계신데 이제 뭐 프로축구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이제 그 팬베이스 쪽을
늘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어떠한 장점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일단 연령층 뭐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집에 TV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TV를 안 보고 다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 본다는 얘기는 또 유튜브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뭐 강습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하니까 10대, 20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나가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차이점이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기존 미디어는 일단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시청 연령층도 다양한 층을 만족시켜요. 10대부터 20대까지 다 만족시키기 위한 정말 좋은 프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재미가 좀 떨어지는 면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특정 타겟만 딱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 타겟층을 노리다 보니까 모든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10대, 20대 이렇게만 노리고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홍보도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요.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미디어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뭐 이슈가 돼 있고 많은 그 협회나 이런 쪽에서 많은 니즈가 있는데 이 팬베이스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뉴미디어를 계속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존인 미디어에서 그냥 지상파 중계로 봤던 어떤 그런 미디어에서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팬들이 더 쉽게 다가가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있는 미디어, 지금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뉴 미디어,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미디어,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 앞으로 만약에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트렌드에 어떠한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예상만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얘기해 주니까 예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V는 없어지겠죠. 그거 TV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요. 아니요, 저는 저희 공연대표가 일을 할 거라서 저는 TV는 없어지겠죠.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TV는 90분짜리, 유튜브는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페이스북은 5분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1분짜리도 나오고 1분짜리에 적합한 플랫폼도 나오고 20분짜리에 적합한 플랫폼도 나오고 이렇게 다 투편화돼서 진짜 다 실험하는 폭이 엄청 넓어지니까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 가면 나는 1분짜리 플랫폼에 들어가고 출퇴근할 때는 20분짜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주말에는 그냥 60분짜리 TV, 뭐 2시간짜리 듣자 이런 식으로 폭이 넓어지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두 분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